평소 무뚝뚝하던 남편이 갑자기 꽃다발을 들고 퇴근하거나 살갑지 않던 아내가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하며 과도하게 친절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 변화에 잠깐 설레셨다면 지금 당장 그 감정을 멈춰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소름 돋는 유죄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단순한 배려라고 착각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배우자가 교묘하게 쳐놓은 가짜 다정함이라는 덫에 걸려 평생 공들여 쌓아온 가정과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동 형성 또는 보상 심리로 설명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정반대의 행동을 과하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의가 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그 이면의 칼날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느껴지는 그 묘한 이질감,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본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의 변화를 보며 나이가 들어 철이 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던 한 50대 여성분은 남편이 갑자기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외식을 제안하자 이제야 보상받는구나 싶어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의 정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미리 버려놓은 밑작업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재산의 상당 부분이 그쪽으로 흘러간 뒤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죄책감 완화 기제라고 부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상대에게 과한 보상을 제공해 스스로의 도덕적 부채감을 덜어내려는 본능적인 시도입니다. 그 화려한 명품 가방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쳐놓은 비겁한 연막탄이었을 뿐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과도한 호의는 때로 가장 잔인한 배신의 전조 증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지금 마음속에 작게라도 불안한 예감이 스친다면 절대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직감은 생존을 위해 발달한 정교한 레이더입니다. 상대의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 평소와 다른 말투의 톤 하나까지 뇌는 이미 위험 신호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교묘한 연극에 박수를 쳐주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형처를 입고 자책의 늪에 빠집니다. 설마 내 사람이 그러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됩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숨기려 해도 무의식 중에 절대 감출 수 없는 5가지 심리적 행동 패턴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릴 테니 내 배우자의 모습과 하나라도 일치하는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과잉 친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저지른 부도덕한 행동에서 오는 죄책감을 덮기 위해 정반대의 행동을 과하게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집안일을 갑자기 도맡아 하거나 뜬금없이 고가의 선물을 건네고 안 하던 칭찬을 쏟아붓는 식이죠. 이는 당신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느끼는 불안과 죄의식을 투사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 남편이야. 나는 헌신적인 아내야. 라는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펼치는 일종의 연극입니다. 이 가짜 친절의 핵심적인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일관성이 없고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천사처럼 변했다면 그것은 진심 어린 사랑의 발현이 아니라 자신의 검은 속내를 감추기 위해 겹겹이 쳐놓은 화려한 가림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러한 가짜 친절이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분노로 돌변한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배우자처럼 굴다가도 밤이 되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불같이 화를 내며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고맙다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 때문에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던져버리는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바람을 피우는 건 네가 부족해서야 라는 무의식적인 암시로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이죠. 상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잘못이 가벼워 보이고 나중에 발각되더라도 네 탓이라며 도망갈 구실을 미리 만드는 비겁한 연극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적반하장식 비난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상대의 외모나 성격, 생활 습관을 지적하며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촌스럽게 입어? 당신 때문에 내가 밖으로 도는 거야. 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역시 투사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마치 상대방의 문제인 것처럼 던져버리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런 공격은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겼나라는 굴레에 가두려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정말 잘못해서 배우자가 멀어진 건 아닐까라고 자책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찔리는 양심이 만들어낸 비겁하고 치졸한 공격일 뿐입니다. 이들의 비난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그들의 일그러진 내면을 보여주는 비명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입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거는 수준을 넘어 화장실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마치 몸의 일부인 것처럼 휴대폰을 챙깁니다. 화면을 항상 바닥으로 엎어두거나 메시지 알림이 와도 절대 바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들킬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비밀은 공유되지 않을 때 더 큰 자극을 주며 이를 지키려는 행위 자체가 강박적인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편하게 두던 휴대폰이 이제는 손을 떠나지 않는 금단의 영역이 된 것이죠. 이때 무작정 폰 좀 보자고 따지거나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알림 숨김, 이름 바꾸기, 계산기 앱으로 위장한 비밀 폴더 등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의심하는 기색을 보일수록 오히려 더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며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이 물리적 거리두기는 마음의 거리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점은 그들이 휴대폰을 숨기는 방식이 날로 교묘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수상한 문자가 대놓고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요즘은 세컨드 맵이라 불리는 숨겨진 대화창을 쓰거나 불륜 상대의 이름을 택배, 김대리 같은 업무용 연락처로 위장해 단체 채팅방인 척 꾸미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휴대폰을 보며 혼자 미소를 짓다가 당신이 곁으로 다가가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화면을 끄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심리학적으로 휴대폰은 현대인에게 확장된 자아와 같습니다. 이를 극도로 숨기려 한다는 것은 그 안에 타인에게 보여줄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자아가 형성되었음을 뜻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지키듯 화장실까지 들고 가는 행위는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과 쾌락이 공존하는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이 철저한 보안 설정과 물리적 거리두기는 마음이 이미 당신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니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네 번째 신호는 돈의 흐름과 생활 방식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평소 쓰지 않던 항목에서 현금 지출이 갑자기 늘거나 카드 명세서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역에 생소한 식당 이름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직장인이나 시니어분들의 경우 모임이 갑자기 늘었다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는 핑계를 대며 외출이 잦아집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등산이나 골프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강렬한 동기가 생긴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어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분출하기 위해 안 하던 운동에 집착하거나 외모를 가꾸는데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붓게 됩니다. 갑자기 취향이 바뀌어 생소한 장르의 음악을 듣거나 평소 질색하던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도
상대방의 기호에 자신을 맞추려는 동화 현상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생활 습관을 바꿀 만큼 강력한 외부 자극이 존재한다는 가장 실질적이고 위험한 증거입니다. 갑자기 옷차림이 화려해지거나 평소 쓰지도 않던 향수를 뿌리고 속옷까지 새로 장만하는 행동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60, 70이 넘은 어르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갑자기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지고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심리 변화가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새로운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자기 과시적 장식 행동이라 부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평소엔 세수도 귀찮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백화점에서 고가의 옷을 사고 외출 전 몇 번씩 매무새를 다듬는다면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나이 들어 추해 보이기 싫어서 그래 라는 핑계 뒤에 숨겨진 누군가를 향한 설렘의 신호를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갑작스러운 미적 감각의 부활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강렬한 동기가 부여된 결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5번째는 관찰자의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만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 때 그 배신감과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그치고 싶으실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감정을 터뜨리면 오히려 의처증, 의부증 환자로 몰리고 배우자에게는 모든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략적 인내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그 찰나의 침묵은 나중에 법적, 심리적 주도권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섣불리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순간 가해자는 교묘한 말재주로 상황을 역전시키고 당신을 정서적 불안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지금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상대의 모순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상황을 장악하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처절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뜨거운 눈물이 아닙니다. 차갑고 냉철한 머리입니다. 상대방이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안심할 때 여러분은 조용히 뒤에서 행적을 지켜보며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이 이 지독한 과정을 견뎌내고 자신을 지켜내셨습니다. 지금의 인내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 칼을 가는 과정입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인간의 전두엽 기능은 일시적으로 마비되며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감정을 터뜨리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증거를 인멸할 절호의 기회를 얻습니다. 사냥을 앞둔 사자가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듯 지금은 관찰자의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그 힘이 훗날 법정이나 담판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호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배우자의 배신을 직감했을 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수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배우자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낯선 지출 내역, 갑작스러운 외출 시간, 평소와 다른 말투를 달력에 꼼꼼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증거를 모으는 행위를 넘어 격앙된 감정 속에서 왜곡될 수 있는 여러분의 기억을 객관화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됩니다. 둘째, 철저한 침묵을 유지하세요. 배우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와 똑같이 대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카드 내역 같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절대 꼬투리를 잡히지 마세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처럼 상대의 패를 모두 읽으면서도 나의 의중을 숨기는 포커페이스가 승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홀로 고립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세요. 배신감이라는 심리적 충격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가혹합니다. 냉철한 법률 전문가나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이성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소중한 자산과 자존감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문가나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미리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 보면 몸과 마음이 상해버려 정작 싸워야 할 때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소진이라 부르는데,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혼자 억누르기만 하면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자존감은 배우자의 비겁한 배신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 삶의 주권을 되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금 전문가를 찾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가장 용기 있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두운 터널을 이겨내고 다시 찬란하게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의 소름 돋는 심리 변화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방패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배신이라는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당신의 미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은 후 단순히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깊은 통찰력과 정신적 강인함을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붙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만드는 킨츠기 예술처럼, 지금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견고하고 빛나게 빚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와 인생을 찾아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존엄함은 그 누구의 배신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고귀한 보석입니다. 오늘 영상이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철렁하셨거나 주변에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도움을 전해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이 혼란과 고통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재구축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혹독하지만 값진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고민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을 보태겠습니다. 어른이 심리학교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내고 다시 찬란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